네, 안녕하세요. 동네병원 아는 의사 김원장입니다. 아주 귀한 손님 이제 댓글에 산부인과 선생님 한번 꼭 모셔달라라는 게 있어서 제가 또 이제 외면하지 못하고 이때다 하고 이제 캡처해서 지금 이제 나와야 된다 해서 보내드렸죠. 드디어 나오셨습니다. 김 원장님 같은 동기 친구고요. 이은정 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산부인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잘 나가는 저희 친구들 중에서도 개원을 조금 일찍 하시고 뭐 물어보는 것도 엄청 많고 하여튼 자문위원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애를 받아주신 선생님이십니다. 네네네. 저희 둘째. 너무 귀한 분이시네요. 귀한 분이십니다. 만 유튜버가 되셨다고. 그렇죠. 거기서 약간 주춤하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주춤하고 있죠. 네. 제가 뭐 채널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네요. 산부인과 소아과는 너무 가까워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과여가지고. 산부인과는 일단 뭐 산과와 부인과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요. 산과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출산과 분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부인과는 여자의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이제 장기들, 자궁, 난소, 뭐 이제 그런 부속 기관들, 그리고 또 액세서리로 엔도파트라고 해서 내분비계 쪽, 뭐 청소년기든 뭐 성과 관련된 뭐 2차 성징 뭐 이런 것들도 관장하는 과라고 할 수 있어요. 저 여자와 관련된 특별한 내과 같은 느낌이 또 있죠. 네. 네. 제가 좀 산부인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 뭐 내과적인 요소도 있고 외과적인 요소도 있고, 산과 부인과 시험을 볼 때 책을 2권만 공부하면 되는 소아과는 전문의 시험 볼 때 책이 굉장히 많나요? 어때요? 한 번에 다 들어있는데 이제 양이 저도 어마어마하죠. 이제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또 지식이 쌓여가지고 2권으로 나뉘었어요, 걔가. 근데 이제 그것만 다 봐도 뭐 충분한데 사실은 그거 다 보기가 사실 쉽지가 않고 그 중에 중요한 거를 이제 또 뽑아서 보고. 소아과랑 산부인과가 같이 하는 병원도 많죠? 그쵸. 일반적으로 그 이제 산과 병원들, 출산을 하는 분만병원인 경우는 애가 나오면 바로 같이 봐줘야 되기 때문에 분만 자체가 위험한 분만일 때가 있어요. 응급하게 들어갔거나 아기가 조금 불안하다 그러면은 아예 분만장에 들어가 있을 때 있어요. 소아과 선생님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아기 나와서 안 좋으면 빨리 터치를 해야 되니까 같이 하는 경우들도 많죠. 수련 받을 때는 산부인과 소아과의 사이는 좋았나요? 그거는 이제 당시 치프들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른데, 애가 나왔는데 애가 안 좋아. 프리텀이라고 해서 조산 아이가 나올 예정이다. 그래서 미리 콜을 드리게 되는데, 사이가 굉장히 가깝죠. 좋거나 이런 걸 떠나서 해야 할 이제 일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가깝게 이제 일을 하죠. 아침마다 정리를 해요. 고위험군 산모들 몇 주인데 지금 약간 진행이 될 것 같다. 곧 나온다. 애가 나오면 NICU 이제 그 베드가 확보가 돼야 되니까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고 아기도 산모도 다 괜찮으면 그때 이제 한 번씩 놀러 오세요. 회식도 많이 하고요. 맞아요. 같이 하기도 하고 컨퍼런스도 같이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같이 공부해야 되는 과가 맞는 것 같아요. 그 산모의 상황도 저희가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기의 상황도 산부인과 선생님들 좀 아셔야 되고. 뱃속에 있을 때랑 환경이 완전 달라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랑 순환도 달라지고 소아과 선생님들 다 똑같을 거예요. 끌어줘 막 이걸 최대한 늦게 낳게 해달라고. 주수가 안 차면 아이는 너무 언스테이블 하거든요. 산모를 보는 입장에서는 또 너무 끌면 안 되니까. 그쵸? 요즘에는 몇백 그램 뭐 되는 아이들도 이제 뭐 살리는 시대인데, 하루가 굉장히 예후가 달라지니까 이제 산과에선 최대한 뱃속에 있게끔 나를 끌어주고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죠. 모체내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경우에는 실은 이제 나와서 키워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정보 교류도 많고, 병원에서 아예 이제 위치 자체도 분만장 바로 옆에 보통은 NICU니까 여차하면 뛰어갈 수 있는 거리에 항상 있어요. 되게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 제왕절개냐 자연분만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각 병원의 자연분만율을 굉장히 높이기 위해서 모든 의료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요. 자연분만이 저도
제일 좋은 건 줄 알았어요. 물론 이제 장단점이 있죠. 자연분만을 하면 박테리아 샤워라고 하는데 이제 엄질 산도를 통과해서 나오면서 뭐 건강한 유산균이 호흡기나 이런 폐의 성숙도가 이제 확 펴지면서 굉장히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좋아진다. 산도를 통과하고 나오는데 1년에 이게 시퀀스처럼 아기가 나와서 돌고 웅크리고 나오면서 다시 피고 이런 1년의 과정들이 자연분만을 하게 되면 IQ가 조금 더 높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분만을 이제 굉장히 권유하죠. 그래서 저도 그게 답인 줄 알았고 했는데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 애기 머리 막 10cm가 이 골반통에서 나오면 내 체형이 어떻게 바뀌고 자궁 주변에 있는 장기들 있잖아요. 장도 있고 방광도 있고 얘네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그 누구도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분만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고 부인과랑 그런 수술 위주를 하다 보니까 실은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만나는 분들은 요실금 환자분들이거든요. 출산 후 애를 한 2명 정도 낳으시면 거의 10명 중에 8명 정도는 요실금 증상이 있으세요. 약간 말하기 좀 그렇거든요. 뭐 소변을 가지고 누구한테 말하기가 그렇고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또 한단 말이에요. 패드를 좀 차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떻게 그 안에서 좀 이렇게 소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 5년, 뭐 10년 이제 애들이 곧 초등학교 올라가고 좀 여유가 생겼을 때 몸을 돌아보면 이상한 거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요즘에 막 출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자연분만 해야 되나요? 제왕절개 해도 되나요? 제왕절개 하시라고. 굉장히 진짜 생각하지 못할 만큼 골반의 이완도나 뭐 질각 내에 뭐 이런 이완도가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내가 정말 건강한 뭐 그런 출산에 대한 환상이 있고 막 그러면 자연분만 하시면 너무 좋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나중에 요실금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요즘 제가 지금 해야 되는 거 뭐냐라고 오히려 이제 예방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자연분만 하지 마시라고 정말 많은 것들을 조금 포기해야 될 수도 있다. 체형이 진짜 조금 달라지는 것 같은 건 아기를 낳기 전에 맞았던 옷이 몸무게가 돌아와도 안 들어가는 그 느낌이 있어요. 살은 빠졌는데 안 맞아.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제왕절개 더 아프지 않을까? 자연분만도 아파요. 우리나라 애들은 머리가 일단 사이즈가 양쪽 폭이 크기 때문에 헤엄절개를 안 넣을 수가 없어요. 안 넣으면 그냥 다 찢어지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꼬매고 나면 이제 아프고 제왕절개는 이후에 어떤 복벽을 이제 가르고 근막이랑 이런 것도 다 이제 박리를 한 다음에 아이를 꺼내기 때문에 아픈 건 다 똑같아. 저는 첫째는 이제 대학병원에서 낳았는데 저는 어떤 분만을 막 얘기했더니 너는 제왕절개를 꼭 해야 되는 어떠한 이유가 없어 라고 하셔가지고 예 하고 이제 그랬었던 거고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왜냐면 분만은 삶의 거의 초반부에 있는 거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은 또 되게 긴데 맞아. 그쵸? 분만 후에 나의 남은 인생이 굉장히 길다는 거 알았다면 그치. 제왕절개를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신중하게 네. 선택하셔야 됩니다. 한국 아이들은 외국 아이들하고 차이가 있나요? 그래서 외국 애들은 여기가 좁고 여기가 기니까 그리고 서양 체구는 굉장히 크니까. 잘 발달되어 있어서 애들이 그냥 회음절개 안 넣어주고 쏙 나와요. 회음절개는 네. 동양이가 있는 네. 거예요? 동양인들이 원천 출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어. 가면 대부분 회음절개를 따로 안 넣고 그냥 낳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 많이 찢어지기도 하고 봉합을 다 해주시긴 하지만 또 어떤 데는 그렇게 많이 찢어지지 않으면 그냥 또 그냥 두는 거지. 그래서 미국인들이나 서양 아이들은 되게 좀 자연분만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돼 있고 몽골 사람들이 요 다이아미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병원에 또 몽골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대부분 그분들이 이제 오시면은 분만하면서 늘어진 질내 이런 상태를 회복하려는 이제 수술을 받으러 오시는데 대부분이 조금 넓은 편이에요. 그렇구나. 사람 자체도 좀 큰데 애들도 좀 크고. 근데 또 이게 기마 민족이잖아. 말을 많이 타셨어. 엉덩이, 이 허벅지 근육이 좋을수록 골반 안쪽 근육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거든. 그래서 또 넷을 낳은 것 치고는 또 괜찮아. 그래서 놀랄 때가 많지. 왜 임신 중에
산모의 애들을 몸무게를 잴 때 머리 둘레, 배 둘레, 허벅지, 다리 길이 이렇게 세 가지를 재서 추정 몸무게로 알려드리는데 근데 기준 다이아미터들이 실은 다 미국에서 이제 스탠다드하게 나온 수치라 우리나라 애들은 예를 들어 27주 애기야. 그래서 막 머리를 재면 머리는 한 29주, 30주 정도 나오고 배는 보통 비슷해요. 한 27주 나오고 다리는 한 25주 정도 나오고. 부르겠네. 그러면 엄마들이 한결같이 우리 다리가 짧은가? 머리는 왜 이렇게 커요? 어머니 미국 기준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산후 조리 문화도 다르잖아요. 미국은 산후 조리 아예 개념이 없고 그죠? 첫째 언니. 그러니까 미국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병원에서 처음 그 식사에 후식에 아이스크림이 나와서 너무 화가 나서 쓰레기통에 버리셨다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뭐 미역국 팔팔 끓이고 이런 거는 진짜 우리나라 문화인 거죠. 중국은 막 며칠간 아예 못 씻게 한대요. 바람 들어간다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그 네. 중국 분들이 애 낳고 또 산후조리 또 많이 하려고 우리나라 그러게. 오시거든요. 우리나라가요 의료가 실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뭐 미국이랑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의 아니, 느낌도 실력은 미국이고 네. 그리고 편의성이 훨씬 좋으니까. 그렇지. 요즘에 뭐 K-팝이다 뭐다 이제 문화도 너무 다들 좋아하시고 하니까 편하게 오시는 것 산부인과 같아요. 보고 근데 실은 되게 아이러니한 게 몽골 같은 경우는 그 의료 봉사도 되게 많이 가는 나라거든요. 뭐 아이들 이런 거 수술할 때 뭐 그런 것 때문에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가는 나라이기도 한데 실은 그 몽골의 상류층 분들은 되려 이제 우리나라 오셔서 수술 엄청 많이 하시죠. 이게 소아 환자인데 산부인과 진료를 가는 경우 크게는 이제 네. 염증, 호르몬 불균형, 그게 두 가지가 메인인 것 같아요. 이제 초경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친구들이 말하는 혈액의 색깔이랑 나의 색깔이 너무 다르다. 다른 친구들은 뭐 갈색이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너무 처음부터 빨간 피였다. 이런 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런 걸 물어보는데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까 여쭤봤거든요. 배란이라고 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그게 있는데 난소에 있는 조그만 난포들이 있어요. 요게 이제 커지다가 요게 뽕 하고 터지면서 나오면 배란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배란을 기점으로 호르몬의 좀 트렌드가 좀 바뀌거든. 그러니까 배란 전에는 에스트로겐이 쭉 나와서 내막 두껍게 해주고 이후에는 배란이 되고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나오면서 요거를 유지를 해주고 이제 좀 머추레이션을 좀 시켜. 그러고 나서 이 프로게스테론이 떨어지면서 소태성 출혈이 흘러나오는 거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리라고 하는데 나는 약간 물같이 좀 붉게만 나왔어요. 그러면 초경이다 보니까 배란이 돼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난포가 잘 커지다가 얘는 실패가 되고 그냥 두꺼워진 내막이 흘러나오는 경우도 있죠. 정상 배란이 아닌 생리수로 좀 붉고 묽은 경우가 있고 정상적으로 이제 배란이 잘 되면 약간 검붉은데 약간 점액성 양이 많게 나오게 돼요. 워낙 초경은 이제 처음부터 배란 잘 되는 애들도 있고 몇 번 이렇게 하다가 또 안 돼. 몇 개월 안 해. 막 불안해서 오시지. 아니 처음에는 뭐 1, 2년은 좀 시동이 막 걸렸다 안 걸렸다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여유 있게 보시고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해도 그렇게 좋은 거 아니니까 기다려주세요. 또 너무 안 해. 그러면 이제 그때 확인해 봐야지. 왜냐면 이게 요즘 애들이 또 다이어트를 너무 많이 해요. 뇌하수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난소를 자극하는 호르몬이 나온 다음에 난소가 이제 일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신호 자체를 못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리셋 버튼 같은 걸 좀 눌러줘야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 전문가와 좀 상의를 하셔야죠. 저도 산과병원에서 좀 일을 했었는데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생리통! 초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일정하진 않은데 이게 정말 생리통이 너무 심하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뭐 상의하실 때도 있거든요. 맞아. 생각해보면 두꺼워진 내막이 세포들이 탈락이 되면서 나오는 거니까 피가 밑으로 쑥 쏠리면서 너무 아프겠지. 통증이라는 거 너무 주관적이고 또 요즘 애들이 이렇게 막 또 아픈 걸 막 경험을 본 적이 없어.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생리 휴가? 결석. 결석. 생리결석. 말이 됩니까? 우리 때는 네. 막 배가 아파도 그냥 막 가고 죽어도 학교에서. 감기에 막 코를 질질 흘려도 막 그냥 가잖아. 앉아 있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이 생리하고 배가 아파도 학교를 결석할 수 있는 이런 게 생겼으니까 인권이. 점점 통증이 약간 견딜 역치가. 없는 좀 문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저는
검사는 좀 하는데 애가 심각하게 일상생활을 저해될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는 확인해보긴 하셔야 돼요. 구조적인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초음파 와서 보고 애들이 대부분은 질각 내로 초음파를 넣어서 이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배로 봐야 되거든요. 잘 보이려면 방광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봐야 음영이 되게 좋아서 잘 보이거든요. 산부인과 와야 되니까 엄마가 화장실로 갔다 오고 막 시에 다 하고 이제 막 깨끗하게 이제 비워서 이제 온 거야. 그러면 이제 다시 채우는데 4시간 걸리잖아요. 애가 지금 학원을 가야 되는데 돼. 봐주시면 안 되나요? 이거 되게 그러면 중요한 팁이다. 그렇죠? 어찌됐건 막 보긴 하는데 음영 솔직히 좋지 않아서 어머니 그러면 다음에 또 한 번 다시 뭐 이렇게 되니까 산부인과에 좀 초음파 보려고 하는 이제 학생을 키우는 학부모님들이 있다면 소변을 가득 채우고 나올랑 말랑 할 때 되겠죠. 너무 좋죠. 꿀팁. 요즘은 산정 검사가 엄청 많잖아요. 어디까지 하는 게 과연 맞냐. 산정 검사가 뭐 유전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이런 거를 미리 좀 알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는 이제 예를 들자면 윌슨 캐리어. 출산 전에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보통은 아기가 나온 다음에 애들 제대열이나 혈액으로 각종 대사성 질환을 다 스크리닝하는 그 검사에 이제 윌슨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이제 보통 출산 전에는 유전적 질환, 대사성 질환까지는 알기는 어렵고 이제 유전적 질환에 대한 거를 이제 양수 검사 뭐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뭐 니프티라고 해가지고 엄마 피에 태반에 떨어진 세포를 채취해서 그걸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하거든요. 아마 이제 말씀하신 거는 뭐 그런 산정 검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유전적 질환에 대한 거는 좀 미리 정보가 있어야 출산했을 때도 대비를 할 수 있고 왜냐면 그런 유전적 질환들은 보통 신드롬이라고 해서 이게 시퀀스가 이렇게 쭉쭉쭉 예를 들어 눈부터 해서 뭐 심장기형 뭐 어떤 기형 척추 이것까지 쭉 이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와서 어떤 치료를 하려면 그거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둘째를 출산할 때는 35세가 넘어서 제가 말씀드린 니프티 검사를 하긴 했어요. 그리고 나왔을 때 제대로 검사 다 하긴 했어요. 왜냐면 35세 이상부터 유전적 리스크 질환이 올라가니 혹시 뭐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질환이 있어서 뭐 식이 조절이나 이런 걸 내가 특별히 해줘야 되는 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차원에서 나왔을 때 풀 검사 해주세요.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건 진짜 선택이죠, 선택. 정보가 이제 많을 때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너무 예민할 필요도 없다고. 꼭 해야 되는 검사냐를 네, 만약에 그쵸, 물어보신다면 꼭 해야 되는 검사는 아니다. 근데 내가 궁금하고 그냥 애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뭐 미리 확인을 좀 원한다면 뭐 해보면 너무 좋은 검사죠. 정말 왜 위험하거나 스트릭트한 것들은 꼭 해야 된다고 말을 하죠. 선택지로 되는 부분들은 정말 선택인 거죠. 산모의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 집안에 어떤 유전이 있다는 거에 따라서도 또 다른 문제니까요. 산부인과를 방문하기를 고민하는 분들도 있나요? 나이가 어린 아까 호르몬에 그쵸. 관련된 얘기만 좀 했는데 염증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분비물이 뭐 안 좋아졌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애들도 외부에 뭐가 이렇게 나요. 여드름같이 종기가 크게 나서 너무 아파서 뭐 어떻게 못하니까 그냥 며칠 좀 두고 보다가 막 성이 나서 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뭐 배액술 하기도 하고 절개술 해서 농을 빼내고 지켜보는 경우도 있고 이제 반복적으로 생기면 아예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 분비물과 관련돼서 초등학교 고학년 부모라면 이제 다들 좀 경험하는 것 같은데 맑은 상황도 있고 좀 노란 경우도 있고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2차 성징 하려고 분비물이 늘면서 좀 이렇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진짜 실제로 염증이 있는 건지 그런 경우 때문에도 좀 오기는 하세요.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거는 냄새를 맡아보는 거. 맡아봤을 때 시큼한 냄새가 난다. 그건 실은 건강하고 좋은 거고 쾌쾌한 냄새가 좀 나는 것 같다. 그런 경우는 한번 산부인과 좀 오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기는 해요. 세균성 질염이라고 하는 가장 특징적인 소견인데 그런 경우는 항생제를 좀 써야지 좋아지고 두고 보기에는 또 분비물이 너무 많아지고 막 냄새가 올라오면 애 스스로 자신감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보는 게 좋겠네요. 막 그런 경우에 이제 병원에 오면
이미 너무 막 가렵고 긁고 막 2차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서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지 않아? 애들 거기에 따뜻한 물로만 씻어줘야죠? 뭐 이런 거? 뭐 그죠, 세정제 이제. 써야 되나요? 뭐 이런 거. 항상 제가 드리는 말은 얼굴이랑 똑같아요. 맨날 얼굴을 물로만 씻으면 막 기름지고 여드름 나고 하는 것처럼 밑에도 세정제를 써서 따뜻한 미온수로 씻어줘야 되는데 우리 막 어렸을 때는 세정제라는 게 없었어. 비누였지. 우리 때는 일반적인 이런 비누는 강한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각질을 제거하게 하기 위해서 막 나왔잖아. 엄청 강하단 말이야. 그런 걸로 이제 외음부를 씻으면 간혹 엄마들이 애를 한번 세정제로 씻겨봤는데 아프다고. 그리고 한번 씻기고 나서 제가 뭘 잘못했는지 계속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해요. 막 그런 엄마들도. 그러면 애한테 이 제품은 좀 너무 센 거예요. 요즘에 너무 순하고 좋은 제품들이 개발이 많이 돼서 아이들도 쓸 수 있는 것들이 교과서적으로는 뭐가 있냐면 세타핀, 세정제. 그러니까 약산성으로 된 되게 좋은 거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클렌저로 씻어도 되고 따뜻한 물로 씻어주고 제일 중요한 건 얼굴이야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충 닦아도 말라. 오히려 너무 말라서 우리는 크림을 바르잖아. 발을 닦았어. 근데 바로 양말 신어? 안 씻지. 팬티를 입는단 말이야. 특히 수영을 보내는 이제 엄마들 애들이 가서 잘 안 닦고 대충 닦고 바로 속옷을 입고 와서 또 잔단 말이야. 그러니까 축축해. 근데 따뜻해 자고 일어나면 그런 곰팡이가 엄청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한 번씩 엄마가 꼭 봐주셔야 돼요. 잘 닦았는지 한 번씩 봐주시고 꼭 집에서는 약간 드라이기 선선한 바람으로 이렇게 말려주고 말리고 잘 씻다 보면 또 건조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건조하면 똑같이 바디로션 얼굴에 바르듯이 이것도 발라주고 피부처럼 수중해야죠. 그러니까요. 맞아, 엄마들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남자애들도 뭐 그럼 안 봐줘도 되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치, 귀도 포피형. 소변 보고 특히나 남자애들은 티슈나 이런 거 거의 안 쓰잖아. 그러면 귀도 그 안쪽으로 소변이랑 이제 피지 성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한 번씩 엄마가 관리해 주셔야 돼요. 뭐 말하다 보니까 다 많지? 나왔어, 다 했어. 그러면 이제 기피과. 그리고 이거 저출산 문제와 두 기피과의 대화. 우리는 기피과 아니에요 이제. 기피과 아니야 우리는. 무슨 소리야?